워스노5 출발합니다. 계속해서 밤사이 계속 유가가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어느샌가 지금은 다시 한번 80달러대 후반까지 내려오는 모습이 나왔는데 과연 장중 그리고 장 마감 직후에 어떤 소식들이 나왔는지 타임라인 형식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국제유가와 금융시장은 그야말로 급등락을 반복하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로 최대 200만 달러를 요구하고 사우디가 미국의 이란과의 전쟁 지속을 촉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은 하락으로 출발했는데요. 이 중간에 미국의 외교적 접촉 시도가 알려지면서 잠시 숨을 돌리는 듯했지만 오후 들어서 미국 국방부가 최정예 파리 공수사단 3,000명을 이 중동에 긴급 파병한다는 소식에 시장은 다시 한번 급락했습니다. 여기에 지상군 투입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전운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이었습니다. 장 막판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핵 포기에 동의했고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힌 데다가 이란 측도 비적대적 선박의 해협 통항을 허용하겠다고 발표를 하긴 했지만 시장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다만 장 마감 직후 이걸 반전시킬 만한 소식 한 가지가 이스라엘 언론에서 나왔는데요. 미국과 이란이 한 달간 휴전을 바탕으로 15개 조항에 합의한 협상을 진행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면서 지금 이 시각 WTI는 배럴당 88달러 선까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이란 전쟁 계속해서 미국 경제를 흔들고 있는 와중에 드디어 이제 매크로 지표까지 좀 삼키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경제의 전반적인 체온계라고 할 수 있죠. 이 3월 합성 PMI가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이 본격적인 이란 전쟁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의 여파가 미국 경제 지표를 직격했습니다. 미국의 3월 합성 PMI 예비치가 51.4로 하락하면서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건데요. 중동 전쟁의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물가는 오르고 수요는 둔화되는 흐름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특히 판매 가격은 2022년 8월 이후 가장 크게 올랐고 공급망 차질도 다시 심화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차이도 뚜렷한데요. 서비스업은 크게 둔화된 반면 제조업은 재고 확보 수요로 반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성장률은 연 1% 수준으로 낮아지고 물가는 다시 한번 4%대로 오를 수 있다면서 이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와 서비스 둔화가 이어질 경우 경기의 하방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요 며칠간은 좀 잠잠하나 싶었었던 이 사모신용 관련 리스크 다시 한번 크게 밤사이에 불거졌습니다. 이 무디스는 KKR 사모대출 펀드의 신용 등급을 거의 정크 수준 투기로 강등했고요. 이어서 RS 매니지먼트와 또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까지 연달아서 환매를 제한하는, 즉 돈을 돌려주는 것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사모대출 펀드 FSKKR의 신용 등급을 투기 등급으로 강등했습니다. 등급은 BA1, 이른바 정크 수준까지 내려갔는데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소프트웨어 기업 메달리아를 포함한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됐다는 판단입니다. 문제는 이 펀드가 미국 중견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사모대출 중심 구조라는 점인데요. 경기 둔화 국면에서 부실 위험이 빠르게 커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실제로 해당 펀드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 30% 넘게 급락하면서 한도를 넘는 환매 요청, 이른바 이 고객들이 돈을 빼려고 하는 움직임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들은 밤사이 다른 대형 운용사에서도 확인이 됐는데요. RS 매니지먼트는 환매 요청이 11% 넘게 몰리자 인출을 5%로 제한했고요.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역시 이 환매 급증에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사모신용 시장 전반에 돈이 묶이기 시작했다는 경고들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섹터별 이야기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오늘 다시 한번 소프트웨어주들이 급락했었죠. 이 빅테크주들 치고서도 굉장히 강한 급락세가 나왔는데 다시 한번 아마존과 엔트로픽이요. 이 소프트웨어주들의 종말론을 야기할 만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 소프트웨어 업종이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먼저 엔트로픽의 최신 모델 클로드가 사용자 브라우저에서 직접 작업을 수행하는 기능을 선보인 것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이 AI가 이제는 PC에 직접 접속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 소프트웨어의 역할을 빠르게 잠식하는 현상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겁니다. 여기에 아마존 AWS 발 소식도 AI 대체 공포를 더 키웠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AWS는 최근 인력을 감축한 영업과 이 기술 지원 부서의 업무를 자동화하기 위해서 사내용 AI 에이전트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고객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부터 영업 리드를 파헤치는 것까지 기존 직원들의 업무를 AI가 직접 수행하게 되면서 인력 감축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전문가들의 경고도 잇따랐는데요. 이 안드레센 호로비츠의 데이비드 조지 파트너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AI 네이티브 제품으로 매출을 10% 이상 끌어올리거나 영업이익률을 50%까지 대폭 높이지 못한다면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는 개별주 이슈로 한번 시선을 옮겨볼까요? 이 테슬라가 자체 칩 개발을 선언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ARM까지 이 암홀딩스까지 자체 칩 판매를 선언했습니다. 이 SKT에도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반도체 설계도만 팔던 영국의 ARM, 창사 35년 만에 자체 칩 판매를 선언하면서 하드웨어 시장에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ARM은 현지 시간 24일 AI 데이터 센터용 ARM, AIG CPU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TSMC의 3나노 공정으로 제작된 이 칩은 기존 인텔이나 AMD 제품 대비 렉당 2배 이상의 성능을 내면서도 전력 효율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인데요. 그동안 애플과 엔비디아 등의 설계 IP를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데 주력해왔지만 이제는 직접 칩을 팔아서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첫 공급처는 공동 개발에 참여한 메타로 정해졌고요. 오픈 AI와 한국의 SK텔레콤도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선언으로 기존 CPU 강자인 인텔, AMD와의 전면전 역시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장 마감 직후에도 계속해서 유가를 흔들 만한 소식들이 잇따라져 터져나오고 있는 오늘 아침입니다. 지금 이 시각 이 한국 증시 선물 같은 경우에는 1.8% 다시 한번 좀 급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유가 관련 뉴스들 오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살펴봤습니다.